작업장 안으로 들어온 것은 한눈에 봐도 거대한 돌판. 이건 어디다 쓰는 자재일까요? 이게 구들이에요, 구들. 보시면은 이게 이 사각형 위에 있는 게 이 현모암 구들이거든요. 저기서 불 떼면은 따뜻한 기운은 이 안에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게 쑥 들어갔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뜨거운 기운이 모여요. 차가운 기운은 가라앉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위에서 머물도록 이렇게 사각 바가지처럼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만든 구들은 이동시에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게가 한 4.5톤에서 5톤 사이로 나갑니다. 구들이 도착하자 본격적으로 뼈대 세우기에 들어가는 작업자들. 먼저 구들의 좌우 균형을 맞춰 4개의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기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기둥 센터를 지금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심을 잡았다면 기둥을 고정시켜줄 볼트를 박아 넣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수직으로 올려주는데요. 간단해 보여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온 신경을 쏟습니다. 기초니까 올라가면서 대들보다 다 이거 짜여서 올라가길래 만에 삐뚤어졌다면 집이 삐뚤어졌는 거라고. 그럼 다 뜯어야 돼 다시. 이런 이유로 작업자는 기둥의 수직, 수평이 제대로 맞을 때까지 수없이 조절해가며 맞춰갑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죠. 세 개의 기둥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튼튼하게 구들에 박아 고정시켜줍니다. 이어서 석가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볼을 기둥 위에 올려주는데요. 이때 딱 맞물리게 위치를 맞춥니다. 그리고 나무 망치인 매를 이용해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도록 두들겨 주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작업도 이어가는데 그래 맞춰봐. 정확히 안 물려서 그래. 다운. 살짝 쳐봐요 한번. 손이 많이 가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못이 우리가 쇠니까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나무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은 나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비틀어지면서 못을 분질을 버려요. 끼워 맞춤 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끼워 놓으면은 서로 물고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고 싶어도 못 틀어져요. 이렇게 서로 짜맞춰 조립하는 방식을 결구라고 하는데 목재의 성질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잠깐. 내려. 올려요. 가만 있어. 잠깐. 아니, 가만 있어. 이쪽 올려. 됐어. 한번. 됐어요. 마무리인가 싶었는데 짜맞춰 놓은 부분에 나사를 박는 작업자. 끼워 놓은 것이 이게 이 싣고 가는 과정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들고 빠져요. 그래서 꽉머리 볼트로 박아줘야지 이 움직여도 이렇게 들고 빠지질 않아요. 다음으로 지붕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위에서 대들포 지들은 거라. 이동식 찜질방이라 하지만 만드는 데 들이는 정성과 노력은 보통 한옥을 만드는 것에 뒤지지 않습니다. 상량을 올린 다음에는 석가래를 재단합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육송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소나무. 색깔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육성은 재질이 질기고 잘 썩지 않아 석가래로 많이 쓰이는 목재입니다. 본래 한옥에서 석가래의 위치는 상량 윗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동식 찜질방의 경우 이동할 때 석가래가 흔들릴 수 있어 위치를 상량 위가 아닌 옆에 고정시켜줍니다.
전통 방식을 현대에 맞춰 응용한 것이죠. 여기가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데다 보니까요. 고정 같은 거 확실히 하고 이게 타전기만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하중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육각머리 피스 꼭 다 하나씩 박아 놓으면서 고정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세평, 즉 9.9제곱미터의 경우 26개의 석가래가 설치돼 지붕을 튼튼히 받쳐줍니다. 전통 한옥은 건강에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단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은 단열에 특히 신경을 쓰는데요. 석가래 사이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여기 단골막이라고 막은 다음에 이제 미장으로 황토 미장으로 덮을 거예요. 추운 겨울철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데요. 이것을 미리 방지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황토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열로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거야, 이거. 열로 다 바르는데, 열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못 발라요. 이 공간이 없어가. 미리 발라놔야지. 그냥 후에 작업하기 좋지. 겨울에도 뜨끈하게 찜질방을 즐기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기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다음 과정은 천장 시공입니다. 목재 인테리어의 마감재로 많이 쓰이는 루버를 이용하는데 여러 목재 중 갈라짐이 적고 견고한 미송으로 덮어줍니다. 루버를 잘못 밟아 미끄러질 수도 있어 작업자들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천장 위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소재보다 보온에 중점을 뒀습니다. 만약에 자연 소재를 쓴다 그리 하면은 한 두께가 40에서 50cm 이상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이동식 주택의 성질상 높이 그 제한 때문에 그 맞지 않는 점도 있고 지붕 단열은 이 인슐레이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예요. 한편 밑에서는 벽체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이때 쫄대를 7cm 간격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단열재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두 번째로서는 황토 미장을 할 때 이게 없으면은 잘 흘러내립니다. 황토 작업을 할 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목적이 있고 서로 이게 물고 있는 어떤 그 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해요. 이어서 벽체에 들어갈 단열재를 가져오는 작업자. 그런데 흔히 보던 단열재가 아닙니다. 한 30cm 정도 이 되는 볏짚을 5cm 정도로 압축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것을 두 겹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열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압축 볏짚을 단열재로 사용하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쾌적하게 보낼 수 있다는데요. 더운 여름에 일반 단열재를 넣어서 만든 이 황토방하고 압축 볏짚을 써서 만든 황토방을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공기질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점점 이동식 찜질방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이번엔 작업자가 구돌 위에 건축 자재인 와이어 메쉬를 내려놓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항상 나무를 떼가지고 장작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수 보일러 연결해가지고 이제 같이 겸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수 보일러까지 설치해 편리성을 더했는데요. 바닥 못지않게 신경 쓰는 것이 벽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가져온 몸에 좋은 황토를 사용하는데 무엇보다 반죽 농도가 중요하답니다. 배는 마다 또 틀려요. 또 이런지 여기를 채울 적에는 좀 약간 실어야지. 이거는 이렇게 빳빳하게 캡니다. 단골막 걸리는 거는 빳빳해요. 너무 실어도 못 써요. 내부 역시 작은 틈으로 추운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꼼꼼하게 황토를 발라서 막아줍니다. 황토 반죽의 두께 때문에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발라주는데요. 초벌은 2.5cm 잡아주면 맞을 거고 배벌은 1.5cm 거의 3.5에서 4cm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기엔 쉽게 바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숙련된 작업자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잘 안 붙어 이거 다 쏟아지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쫄대를 채워놓는 일이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접착력이 약한 황토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바를 때마다 팔과 손에 힘을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먹어. 45년간 이 일을 해온 작업자에게도 꽤 힘든 일입니다. 아유, 팔 아파. 아유. 승질이 찬찬해는 승질이 아니고 후다닥 해야기 때문에 아유, 마라톤 뛰는 거 이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팔과 손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어깨가 침 누르는 같이 이제 씹을 때가 있지. 안 돼, 이제. 그래도 안 아플 리가 있나? 아파도 참을만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은 쑤시고 아프지. 여기는 붓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게 쭈글쭈글한 살인데 붓고 있다고, 이렇게 손이. 응? 부덕살. 응? 변형이 생긴다고. 이래 그냥 쎄에다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차에 바르는 황토 양만 약 1톤이기 때문인데요. 작업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마를 수 있게 하루 동안 건조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어제 발라놓은 황토 벽에 뭔가를 설치하는데요. 모기장처럼 생긴 이것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황토의 성질이 시간이 지나면은 크랙이 가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더불어 2차로 황토를 바를 때 잘 붙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다는군요. 2차에는 매끈하게 바르기 위해 황토 반죽의 농도를 달리합니다. 해버릴 적에는 잘 굴러져야 되니까 너무 되게 해도 잘 안 굴러지고 그렇다고 너무 질게 하면 늘어지고 이 흙이라는 성질이. 황토 미장을 한 찜질방은 완성 후에 더 빛을 발합니다. 겨울에는 쳐요, 분명히. 흙상으로 싼 거는. 그런데 얘는 안 쳐요. 집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좋고 열차전도 잘 돼서 부엌막이 잘 돼서 좋지. 천장 외에 황토로 마감된 찜질방은 의외로 균열과 빗물에 강하다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황토는 모래가 들어가 있어요. 모래가 그렇게 많이 갈라지는 것을 잡아주고 또 빗물에 흘러내리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해가 여기 10%에서 한 20% 이 사이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쳐도 이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 벽지로 사용하는 한지는 황토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황토를 딱 이게 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황토라는 것은 사람 늙으면은 부식되시기 똑같아. 부식이 돼요. 그래갖고 이것이 먼지가 엄청 많이 날려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황토 벽과 한지 둘 다 자연 재료로 만들어 잘 어울리죠? 이어서 바닥 작업에 들어가는데 장판이 평범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옷장판. 옛날에 상에다 칠해놓은 옷 있죠? 네. 그 옷이 옷. 우리 몸에 좋은 옷으로 하면요. 네. 작업자의 섬세한 손길 아래 점점 완성돼가는 이동식 찜질방. 지금까지 단열에 신경 쓴 만큼 창문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중으로 설치합니다. 밖에는 단열문을 쓰는데요. 전통 한옥을 하다 보니까 그 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통 방식인 창호대 옛날 문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입문과 다양한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선반까지 설치하면 이동식 찜질방의 90%가 완성된 상태인데요. 여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10일에서 15일가량.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지 않게 바깥은 물론 내부도 아름답습니다. 남은 10%의 작업은 주문한 고객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때마침 도착한 트럭. 이제 설치된 장소로 배송될 시간입니다. 트럭 위에 올라간 이동식 찜질방을 줄로 단단히 묶어주는데요.
나갈 때가 제일 큰 일이죠. 예, 이거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거 이 운반에서 설치하는 게 제일 큰 일이죠. 예,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이튿날 이동식 찜질방을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이 동원됐습니다. 찜질방 무게만 8톤이기 때문에 크레인의 도움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한데요. 로프로 들어가지고 들어서 옮겨서 안착시키는 방식. 마지막 이동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 살살 그쪽에 넘겨가지고 이쪽으로 좀 주면 되지. 다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넘겨가면 이쪽으로 주죠. 균형이 맞을 때까지 로프 위치를 수없이 바꿔줍니다. 이쪽으로 더 당겨 위로 당겨. 왜 그렇지 더 됐어. 오케이. 로프 연결 작업이 끝나자 크레인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공중으로 올라가는 찜질방. 하지만 작은 흔들림에도 균형을 잃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옮겨야 합니다. 자칫하면 찜질방이 전깃줄에 걸릴 수 있는 상황. 다행히 무사히 넘어가네요. 하지만 땅에 안착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 됐죠? 조금 더 와야 되겠는데 그쪽은 어때요? 이쪽으로 맞았어. 네, 앞에 바로 들어봐요. 살살 내리라고 그래. 천천히 한번 내려보라고 살살. 뒤가 먼저 나가지고 이렇게 쉽게 안착되는 거예요. 찜질방이 자리를 잡자 서둘러 남은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찜질방 밑 부분부터 황토로 메꿔줍니다. 황토로 이거 연기 안 세요. 딱 메꿔요. 여기는 조금만 바늘구멍 같은 게 또 세니까 바늘구멍 같은 거 다 막혀요. 빈틈없이 잘 된 것 같죠? 아궁이에 장작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가 빠져나갈 연통도 설치하는데요. 좋아. 됐어.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바로 이동식 찜질방의 멋을 살려줄 기와 올리기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거 한옥에 쓰는 기와거든요. 한옥에 시멘트로 찍어서 나온 건데요. 제가 예측하는 거 450정인데 그때 한번 다 깔아봐야 알아요. 주인의 취향에 따라 지붕에 기와를 올릴 수 있는데요. 기와 하나의 무게가 4kg이다 보니 오늘 옮겨야 할 기와 무게만 1.8톤. 게다가 공간까지 좁다 보니 작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가 일자로 딱 맞아야 되는 거라. 안 맞으면 기어가 삐뚤어매가지고 끝에가 안 맞고 용마로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합니다. 기와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쯤 아래에서 뭔가를 위로 던지는데요. 올라가려고. 자세히 보니 황토입니다. 용마루를 올릴 때 사용할 흙으로 하나로 길게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에 바로 용마루를 올리지 않고 시멘트를 한 번 더 발라줍니다. 흙이 보이면 안 되니까 흙만 넣고 이거 안 바르면 흙이 떨어져 나가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결과 드디어 찜질방이 완성됐습니다. 작업하시다가 끝내시면 어떠세요? 끝나면 좋죠. 기분 좋죠. 기분 좋으세요? 오늘을 애 먹었네. 그죠? 마지막으로
이동식 찜질방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여기 일단 불을 붙이고 여기 해가 불을 붙습니까? 불이 붙습니까? 뭐 안으로 쑥 밀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쑥 밀어 넣어버려요. 이게 지금 60cm 이상 되거든요. 적은 장작으로도 금세 방이 따뜻해지는데요. 너무 예쁘고 좋아요. 내부를 살펴본 고객도 마음에 쏙 드는 눈치입니다. 여기가 딱 여기가 제일 따뜻하고 노을 지는 게 보이니까 딱 명당짜리네요. 네. 몸살기 있거나 약간 으슬으슬하고 추울 때 그때 너무 좋죠. 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때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만족하는 순간, 작업자 또한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이게 좋다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런 말을 이제 한 번씩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때죠.